그 노후 계획 도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네. 노후 계획 도시라는 게,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고, 뭐, 리모델링도 있고, 뭐, 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 이게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오늘은 개념을 잡아드리려고, 네.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서서 한번 하면 개념이 확실히 잡힐 것 같아. 아, 개념. 개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이걸 알면 이제 다른 이야기들이 이해하기 쉬워지는 거 있잖아요. 더하기를 할 줄 알아야지 모든 수학이 되는 것처럼, 네. 이제 이게 오늘 키포인트를 딱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리로 옮겨서 질문도 좀 받고, 네. 좀 복잡한 것도 이야기 좀 해보고 하려고 그래요. 예. 네. 한글을 알아야지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되는 거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3살짜리가 신문 읽듯이 북극곰 뭐 기후위기로 북극곰이 죽어요. 그러면은 이제 기후위기 이런 거는 읽기는 읽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 그렇죠. 북극곰이 죽는다니까 그냥 눈물 흘릴 뿐인 거지. 네. 그런 거예요.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근데 기초가 있으면 이제 알아듣기도 알아듣지만 이제 헛소리 하는 애들을 끌어낼 수가 있어. 아, 많은가요? 그렇죠. 헛소리 엄청 많습니다. 예. 모르는 애들이 되게 많다. 아, 이 노후주택 관련돼서도. 아니, 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주의가 장착이 돼 있어야 되고, 네. 그게 핵심이죠. 그죠? 공부 자세가 딱 돼 있네. 자, 그럼 오늘 이제 한번, 아파트는 망고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모든 재개발, 재건축, 노후계획, 도시특별법 이런 거를 도심재생이라고 하죠. 네. 이 도심재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딱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뽑으라면 바로 이제 용적률이다. 용적률. 자본주의에서 돈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면 안 하고, 이게 기본이고, 네. 그리고 돈이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게 용적률이다. 이게 돈이다. 라는 거죠. 용적률이 되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용적률이 안 되면 속도가 느려지는 거고, 싸움 나고, 분쟁이 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용적률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용적률은, 근데 이제 이게 공공재라는,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공공재라고 하더라고. 공공재. 아파트는 공공재입니다. 공공재. 그렇지, 공공재. 내 집이 왜 공공재인지 모르겠는데 언제부터 나랑 합의했어? 근데 이제 이 용적률도 공공재의 느낌이 있단 말이죠. 이게 사실 내 건데 우리 집 위에 내 집에 내가 집을 짓는 게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자유대안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자유대안 이런 얘기 안 하면 안 되겠다. 틀딱 같다. 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재건축, 재개발, 도심 재생의 핵심은 용적률이다. 여러분은 항상 이 용적률을 기준으로 생각을 확장해 나가면 다 이해가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 용적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네. 자, 용적률이 뭐죠? 용적률은 이거죠. 이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100평이에요, 100평. 100평이면 건물을 몇 평 올릴 수 있느냐? 이게 용적률이죠. 그죠? 건물을 만약에 여기다가 50평씩 두 개를 올리면 1층, 이렇게 두 개를 올리면 이게 100평이죠. 네. 땅이 100평인데 건물이 100평이야. 이런 걸 연 면적이라고 하는데 그럼 용적률이 100%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50평짜리를 4개를 올려서 4층까지 올려서 그러면 용적률이 50, 100, 150, 200. 200%죠? 땅은 100평인데 그러면 이제 이게 200%가 되는 거죠. 네. 이게 기본인데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내가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자, 내가 이 건물 주인이면 2층인 게 좋아요? 4층인 게 좋아요? 4층. 그렇죠. 4층인 게 좋죠. 그렇죠. 그러면 세를 받아도 4배가 들어오니까 1층인 것보다는 4층이 4배가 들어오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 용적률에 따라서 땅의 이용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용적률이 100%인 땅이 좋아요? 200%인 땅이 좋아요? 200%. 기본적으로 200%인 땅이 좋은 거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내 땅이면 내가 마음대로 올려서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난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도시를 좀 조화롭게라는 있잖아요. 조화롭게. 그게 이제 도시계획인 거죠. 도시계획. 도시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땅마다 용도를 정하는 거죠. 용도를 정하고 그 용도에 맞게 이용해라. 이건 거죠.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의 핵심이 용도에 맞게 이용해라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용적률이라는 거죠. 도심은 좀 복잡하게 하고 시골에는 좀 한적하게 농사 짓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땅마다 용적률을 정하는데 그거를 이제 보통 용도 지역이라고 하죠. 용도 지역. 용도 지역에 따라서 용적률이 법으로
정해놓은 거죠. 이 용도 지역마다 용적률을 정하는 건데, 용적률을 정하는데, 그럼 용도 지역은 뭐가 있냐면, 이제 중개사 공부해 보시면 다 알겠지만, 도관 농자가 있죠. 도관 농자. 농자가 있죠. 그죠. 농자. 여기는 이제 도시 지역, 그 다음에 관리 지역, 그 다음에 농업 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호구역, 그린벨트 있는 거고, 사실 우리는 이제 뭐 이 정도는 관심이 없고, 그죠?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도 관리 지역까지는 관심이 있지만 우리는 도시 지역에 관심이 있죠. 네. 그럼 도시 지역은 다시 주거 지역. 주거 지역. 노란색이 나오네. 이렇게 붙이니까. 네. 주거 지역이 있고, 그 다음 네. 뭐가 있어요? 상. 그쵸. 상이 있죠. 그 다음에 공업 지역이 있고, 다시 녹이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녹지 지역은 뭐 우리는 관심이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공업 지역도 준공업 지역이 영등포나 염창, 가양 이쪽에 좀 많죠? 구로 디지털도 많고, 그래서 준공업 지역이 일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는 이제 주거 지역에 관심이 많죠. 네. 그렇죠? 주거 지역에는 또 뭐가 있어요? 전용 주거가 있고, 일반 주거가 있고, 네. 준주거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용도를 다 나눠가지고 용적률을 정하는 뒤, 또 여기에는 또 1종, 2종이 있고, 여기에는 1, 2, 3종이 있죠. 네. 자, 그리고 준주거 지역은 하나밖에 없죠.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에 일반 주거 지역에 2종, 3종, 그 다음에 준주거 지역, 이 세 개를 보는 거죠. 그죠? 요거만 알면 되죠. 그러면 여기마다 용적률 상한을 법으로 정하는 거야. 용적률 상한을 법으로 정하는데, 여기가 이제 250%, 여기가 300%, 그 다음에 여기가 500%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맥스. 맥스. 이게 이제, 이거를 법정 상한이라 그래. 법정 상한.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게 쓸 게 많네. 자,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250%가 법으로 정한 상한선이라는 거죠. 3종은 외우기 좋죠? 300. 그리고 준주거는 500까지 가능하다고 이 법으로 정하는데, 자, 그러면 이거를 법정 상한 용적률이라고 해요. 법으로 정한 상한 용적률, 법정 상한이라고 그러죠. 자, 이걸 왜 자꾸 이야기하냐면, 노후 계획 도시를 이해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다. 법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또 이게 우리는 그 호족사회잖아.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잖아. 호족사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조례로 이거 이하로 정하게 돼 있다. 그래서 서울은 조례로, 법은 이렇게 했는데 조례로 200, 250, 그치? 여기는 400 이렇게 정했다는 거죠. 조금 쪼네요. 줄어들죠. 그쵸?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는 2종이면 200, 3종이면 250, 준주거면 400 이렇게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재건축을 할 때 200이 좋겠어요? 250이 좋겠어요? 250. 당연히 250이 좋죠. 근데 아니 나는 원래 300인데 왜 250까지밖에 안 해줘? 그럴 수 있잖아. 서울시가 네가 뭔데? 내 재산권 행사인데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재건축할 때 이거보다 더 올려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법정 상한까지 올려주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용적률 인센티브라 그래요. 인센티브. 요걸 해주면 50%를 더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득이 되는 거죠. 50%. 그러면 얘는 250까지 올려주니까 50% 이득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2종이 이제 사실상 200까지인데 2종보다는 3종이 더 좋잖아요. 아무리 봐도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종 상향을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올려. 2종을 3종으로, 3종을 준주거로. 이거를 종 상향이라 그래요. 종 상향. 자, 이제 요거를 해주겠다는 거죠. 역세권에서는. 노후계획도시에서.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항상 이런 거는 왜 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얘는 왜 종상향을 해주냐? 우리는 뭐냐? 항상 형평성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뭘 하냐면, 야, 50% 올려주고 기부 체납으로 25% 받았어. 그래서 이제 기부 체납이 나오는 거야, 기부 체납. 기부 체납. 우리가 이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할 때 500%를 해주니 450%를 해주니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걔는 뭐 분당은 사람이고 우리는 주둥이요? 뭐 이럴 수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뭔가
기부 체납을 이제 많이 올려주는 대신에 기부 체납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부 체납하면 뭐야? 임대주택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할 것 같으니까 임대주택 말고 다른 걸로 한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용적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용적률. 대충 감이 오시죠? 네. 정리하면 우리는 도시지역에 관심이 많고 2종, 3종 준주거를 알아야 된다. 2종은 250, 3종은 300, 준주거는 500. 그런데 도시 이게 법정 상한이고 조례로 200, 250, 400 이렇게 지자체에서 깎아놓은 거다. 그거를 만땅으로 올려주는 게 인센티브고 종을 아예 올려주는 게 종상향이다. 그런데 그런 거는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부 체납을 받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아.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재개발, 재건축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되게 쉬워져. 분담금이 뭐고, 뭐 사업비가 뭐고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보세요. 내가 단독주택이 있어요. 단독주택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단독주택 있는데 땅이 100평, 땅이 100평이고 건물이 50평이라고 할게요. 50평. 자, 요거를 부시고 새로 지으려고 그랬어. 새로 지으려고 그랬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땅은 그대로죠. 땅은 그대로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부셔가지고 2층으로 올리기로 했어. 50평씩 해서 2층으로 올리기로 했어요. 1층, 2층. 땅은 100평. 그럼 용적률이 이제 50평에서 100평으로 늘어났으니까 용적률이 100%죠? 그쵸? 예, 그래서 짓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돈이 들어가네.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되니까.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본주의는 남는 게 있어야 진행되는 거니까. 네. 자, 그러면 부시고 새로 짓는데 평당 1,500이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50평이니까 1,500이 들면 7억 5천이 되는 거고. 맞죠? 50평 곱하기 1,500이니까 7억 5천 맞죠? 여기도 7억 5천이 되는 거죠. 맞나? 맞죠? 50 곱하기 1,500만 원. 1,500만 원. 평당, 공사비 평당 1,500. 1,500이라고 하면. 그러면 50평 짓는데 7억 5천, 7억 5천 들어서 총 공사비, 그 비용이 총 15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집주인은. 집주인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15억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그럼 해, 안 해? 못해요. 못하죠. 자, 방법이 있어요. 자, 2층에는 후랭이님이 살고, 2층에는 후랭이가 살고, 1층을 분양을 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분양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 분양가를 도대체 얼마로 해야 될까? 얼마로 해야 진행이 될까요? 최대한 많이 하고 싶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결국엔 재개발, 재건축은 이런 거야. 내가 집이 있는데 부시고 새로 집을 지어있는데 그 비용을 이 일반 분양 수입으로 제하는 거죠. 자, 근데 이 50평을 평당 3천에 분양했다 칩시다. 그러면 평당 3천이면 평당 3천이에요. 3천이면 15억이 들어와요. 15억이? 그죠? 평당 3천이면. 그러면 이 50평을 평당 3천에 분양하면 15억인데 15억이면 이 비용이 다 제로가 되네요. 네. 이게 공짜 재건축이죠. 분담금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경기가 너무 안 좋아. 3천이 아니라 한 2,500 정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평당 500만 원씩 까지는 거니까 5, 25, 2억 5천을 어떻게 해야 돼요? 토해내야죠. 그게 2억 5천을 토해내야 되는 거죠. 이게 뭐야? 분담금이 되는 거, 분담금. 분담금이 되는 거죠. 이게 커지면 해, 안 해? 안 해요. 이게 작아지면? 해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재건축, 재개발의 핵심은 뭐야? 일반 분양이 얼마나 많이 나와서 비용을 깔 수 있냐, 안 깔 수 있냐, 이 이야기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게 3천만 원의 분양이 안 돼. 2천만 원의 분양이 돼. 그러면 2천만 원의 분양이 되면 이 100평이니까 20억밖에 없다. 20억, 이제 100평을 짓는데
15억이 들었는데 이걸 분양했더니 10억밖에 안 돼. 그러면 5억이 분담금이 생기는 거죠. 해, 안 해? 못 하는 거지. 근데 분양가라는 게 내가 무조건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지금 일기 신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중층으로 너무 지어놔가지고 용적률이니까 용적률 상한이 아까 보통 3종 주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3종 주거죠. 그러면 이제 300이잖아. 맥스로 법정 상한 300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미 200이 넘어가는 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옛날에 갖고 있던 집만큼 사이즈를 가져가면 100%만 일반 분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200에서 300으로 올라가니까 100% 일반 분양할 수 있고 나는 옛날 집 크기만큼만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그쵸? 이 100% 가져가서 나머지 내 집을 짓는 비용을 이거 일반 분양해서 이 비용을 다 제할 수 있냐의 문제라는 거죠. 안 될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하면 되죠. 안 하면 되는데 여기에 분당에 10만 호가 살고 있거든. 인구가 거의 25만이란 말이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표가 있는데.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분양가를 이빠이 올리거나 또는 용적률을 올려주면 되죠. 맞나요? 이거를 4층으로 주면 되는 거죠, 이제. 1, 2, 3, 4층으로 주면 되는 거죠. 용적률이 200%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